11월 4일 저녁 미국 국경과 접한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와 소노라주 사이의 도로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미국인 일가 9명이 매복해 있던 무장한 카르텔 대원들에 의해 총기로 난사당하며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몰몬교의 한 분파가 집단 거주하는 라모라 지역에서 목장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들은 세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의 라모라로 가던 중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6개월 된 쌍둥이 8살, 10살 어린이까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멕시코의 알폰소 두라소 치안장관은 마약 카르텔이 경쟁 조직의 차량으로 인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피해자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치와와 지역의 마약 밀매상들과 종종 충돌을 빚었다고 했으며 또한 범인들이 오인에 공격한 것이 아니라 목표 대상이 누군지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해 치안장관의 언급과는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 일로 인해 9명의 미국 국적 보유자가 희생되었다는 것이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 소식을 트위터로 전하면서 멕시코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지구상에서 그들을 쓸어버려야 할 때 하며 멕시코의 지원 요청 전화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데 있어 외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멕시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카르텔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멕시코는 현재 카르텔이 지배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9년 1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과의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이라는 것이 카르텔을 진압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민간인 및 군병력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의 종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에선 지난 13년간 계속되어온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20만 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2018년도에만 33,34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할 만큼 인명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고도 카르텔을 진압하지 못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카르텔은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군인들을 스카우트했으며 멕시코군 이상의 무기들을 사들여 무장했었고 또한 경찰, 군 모든 곳에 뇌물로 포섭한 스파이를 두고 경찰 및 군병력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진압군을 오히려 위험에 몰아넣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카르텔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정부군이 마약왕 구스만의 아들을 체포하자 구스만의 마약 조직은 무장 병력을 출동시켜 경찰을 향한 대규모 납치 및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도시는 전쟁터가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멕시코 정부는 군병력을 투입해 교전을 벌였지만 카르텔은 무고한 시민과 아이들까지 무차별 사격으로 사륙전을 전개했고 경찰과 군에 둔 스파이로부터 받은 정보로 정부군 후방을 공격해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여경의 경우 성폭행을 한 후 고가도로에 목을 걸어 전시하는 등 눈뜨고 보기 힘든 잔혹한 행위들을 저질러 경찰과 정부군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인명손실과 사기 저하를 견딜 수 없었던 멕시코 정부는 마약왕 구스만의 아들을 전투 중지 조건으로 풀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카르텔 세력에 굴복한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의 지원도 거절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마치 멕시코 대통령조차 카르텔에 연루되었거나 아니면 카르텔의 협박에 미국의 지원을 거절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멕시코 정부가 분노한 미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르텔에 대한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보다 못한 미국이 카르텔 소탕에 직접 개입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딜리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